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는 없었지만 무역 분쟁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살짝 전해졌습니다. 홍콩 인권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었던 그 내용. 홍콩 인권법.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이 주목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를 했죠. 초대형 방사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군사도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어기고서까지 이렇게 발사를 하는 이유, 단거리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6일 연속 셀코리아, 즉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금액만 무려 3조 5천억에 달하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가장 긴 매도의 행렬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변동성은 좀 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겠지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월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참 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는 현재 그 국외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좋았다 나빴다 이런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덕스럽다. 그 다음에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흐름 자체도 좀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혼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변동은요, 일단 전체적인 추세 상황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이게,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하죠. 추세라는 것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움직임을 가지고서 평가되지가 않습니다. 즉, 그것도 아주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달, 두 달, 1, 2주 정도,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서 추세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향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요, 저점에 대한 단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항상 지난번에 형성된 저점보다 이번에 형성된 저점이 높은지 낮은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보다도 일단 높게 형성이 된다라면 그 강도가 강하던 적든 간에 추세는 지금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렇게 상승 추세로 진행된 지 제법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현상들은 반복할 때 지금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시장의 변수들이 다양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되죠. 인권법. 네, 인권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홍콩 인권법, 왜 그렇게 홍콩에 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홍콩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홍콩 인권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은요, 홍콩에서 사람을 고문하거나 임의로 구금하거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내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권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콩이 지속적인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영국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금융의 허브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부여하는 미국 관련 특수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과 달리 받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만든 제품들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즉 관세의 어떤 부분에서도 제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또 금융의 허브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중국과 홍콩이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 홍콩에 이런 어떤 자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모든 혜택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홍콩이 중국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상황은 형편이 없었거든요. 뭐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에게 바로 흡수되지가 못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홍콩이 중국에 딱 반항됐을 때 중국이 홍콩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건 별천지거든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어떤 국가나 도시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을 바로 흡수하지 못하고 특별 행정구역으로 이제 구분을 짓게 됐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됐고요. 홍콩 사람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통해서 이 남방 지역을 들락날락 걸릴 수 있게끔 되었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죠. 네, 중국이 이제 홍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규모를 좀 맞춰야 되죠. 그래서 홍콩과 인접해 있는 국가, 심천이라든지 광주 지역, 이런 지역에 집중적인 발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중국의 심천 지역 GDP가 홍콩의 GDP를 뛰어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홍콩의 경제 수준보다 심천의 경제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홍콩을 흡수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균형이 맞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을 흡수해서 그 모든 부의 어떤 결정체들을 중국이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홍콩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시위가 들어가고 대립관계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안에서의 어떤 일이라면 예전에 천안문 사태처럼 중국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을 제압하면 되는데 이게 애매해졌죠. 홍콩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부분을 수호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약간의 관광지 형태잖아요. 무역의 허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 때처럼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덮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또 근데 시위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미국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게 됐고 이렇게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진퇴양난일 거예요.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콩의 부분들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홍콩의 부분을 인정한다. 이 사실은 사실 공산주의를 부정한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분열 독립, 분리 독립이란 것은 홍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죠. 대만에 대한 이야기, 또 티베트 지역, 중국 내에 있는 이 소수민족의 어떤 분리 독립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이 홍콩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미국이 끌고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체제의 유지냐 아니면 경제 상황의 회복이냐를 놓고서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체제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해도 사실 의회로 돌아가서 중국과의 협의를 완만하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여기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서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참 이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무역 협상을 일단 끝내놓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협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권법에 서명을 해버렸다. 그러면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에라이 무역 협상 안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또다시 지금 뭐 실무 협상이 일어나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 분위기가 좋게 진행됐던 상태에서 참으로 확 깨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부정적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일단은 미국 증시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반토막다리 장이 열리죠. 그 장세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다음 주 12월 달에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요것은 다시 악재로 작용이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악재는 뭐 다 같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동해안 쪽 연포에서 발사를 해가지고요, 약 380km를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발사체에 대한 그 내용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380km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뭐 미사일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 그냥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면 그동안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협약을 맺은 그런 부분들, 미국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바로 그 구간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즉 단거리 쪽은 미국의 위협이 안 되는데 뭐 어떠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정도의 군사훈련은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렇게 그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따지면은요,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뭔가 군사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뭐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북한도 군사훈련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나오겠느냐, 지금 이 정도에 대해서는 미국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뭐 이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나마 또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긴 좀 힘들겠죠. 왜냐면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데 많이 사용하기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하는 순간 잘못 팔게 된다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 시점부터 변동성을 보여가지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단기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이제 발사 속내는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신형 무기의 성능 시험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성능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바다에다가 한번 쏴보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말까지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북미 간의 어떤 회담,
이런 것들에서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북미 관계에 대한 내용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종료가 되어야지만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서두르고 뭐 미사일 쏜다고 해서 그게 잘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북한의 어떤 몸부림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당장 군사적 긴장감은 좀 돌긴 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그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해결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 지금 뭐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조금 뭐랄까 자극제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특별히 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이렇게 계속 커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전쟁이 날 것처럼 걱정이 돼서 뭐 라면을 사재기 한다거나 그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약간의 긴장감을 제공하면서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요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 또 전쟁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적 변동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16일 연속 셀 코리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파는가 이 얘기고요. 삼성전자에서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이죠. 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을까요? 이 외국인들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차익 매도 일단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차익 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 중순 정도에 걸칠 때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요. 지수가 제법 많은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많이 가까워졌는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이번에 26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11월 중순이었어요. 고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것이 MSCI 리밸런싱을 통한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이 탁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MSCI 리밸런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대형주, 즉,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 하락이 조금 진행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팔 거 다 팔았으면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팔 걸 다 팔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지수가 충분히 조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매도를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뭐 외국계 증권사죠. 뭐 모건 스탠리가 하는 이제 이 리밸런싱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증권사에서 투자은행에서 투자기관에서 이야기했었던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라든지 뭐 연말 랠리라든지 등등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려 3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고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만 무려 1조 2천억 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수준은 나쁘지가 않죠. 변동성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조정 정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다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진행된 부분이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라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금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더라도 시장이 버텨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래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기관이 매도한 것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지수 방어 형태로 기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자 하는 성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들이 우리가 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가 집중이 되면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MSCI의 어떤 부분들까지 같이 합쳐지게 된다면 지수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대형주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또 집중이 됐다는 것도 살짝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매도를 했고 또 규모가 크다라는 쪽으로 걱정스럽게 생각이 된다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지수의 반등을 위한 움직임, 즉 외국인들의 다시 저가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두 가지는 악재긴 한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가 조금 문제가 걸릴 것 같네요. 바로 중국의 어떤 내정 간섭에 대한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을 서명했다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을 얼그러뜨릴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게 되겠고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이 어떻게 굴러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2발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속내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연말 시한, 여기에 대해서 주도권 잡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속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악재성 재료이긴 합니다만은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보시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많이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이 뉴스에서의 어떤 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팔 거 다 팔았다 그러면 뭐 빤스까지 벗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팔았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 테고 또 지수의 어떤 상승을 위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만약에 공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환매성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스러워 보이는 뉴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는 없어서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입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전은 해야지. 물렸으니까 팔면 안 돼. 언젠가 올라올 거야 등등의 이야기들. 근데 싹수가 노란 것들은 기다려도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철까지 싹을 내지 않는다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갈아엎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같은 주식, 물론 이제 저가대에서 형성되는 넝마 같은 주식을 사라고 하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신저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붙잡고서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 과감하게 전환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장 변동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 심한 장세에서는 항상 묵묵한, 네, 그 우직한 그런 또 끈기와 인내, 견디심, 견디는 거, 이런 거, 견디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장 슬기롭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